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ETF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ETF에 투자할 때 어디에 돈이 몰리고 어디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투자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금이 몰리는 ETF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상품일 가능성이 높겠죠. 반면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ETF는 투자자들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최근 어떤 ETF에 돈이 몰렸는지를 살펴보면 현재 시장의 트렌드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년 한 해 1년 동안 자금 유입이 가장 많았던 미국 상장 ETF 탑10과 유출이 가장 많았던 ETF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ETF 투자는 현재 글로벌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에 상장된 ETF에 1조 달러 이상 자금이 유입됐고요. 하나로 하면 약 1,400조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ETF의 총 자산 규모는 10.6조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2024년 연초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한 수치고요. 왼쪽에 미국 상장된 ETF의 총 자산 규모를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정말 가파르게 5배 넘게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죠. ETF는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고 또 거래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ETF로 현재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비단 미국 시장뿐 아니라 한국 ETF 시장 역시 지난 1년간 순 자산 총액이 약 40%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도 어떤 ETF의 자금 유입이 가장 많았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탑10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유입이 가장 많았던 10번째 종목은 VUG ETF입니다. 해당 ETF의 운용사는 뱅가드이고요. 상장일은 2004년 1월 26일입니다. 순 자산 규모는 환율 1,440원을 적용하여 227조 정도가 되고요. 총 보수는 0.04%입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수익률은 무려 32%이고요. 3년간, 5년간, 10년간의 연평균 수익률도 모두 다 10%가 넘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VUG ETF가 어떤 ETF냐? 미국 주식 시장의 성장주에 집중 투자하는 ETF이고요. 대형 성장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장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낮은 편이고요. 이런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자본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ETF입니다. 해당 종목의 섹터 비중을 보시면 IT 섹터가 51.55%로 가장 높고요. 경기 소비재가 두 번째입니다. 구성 종목 중에서 탑10의 비중은 총 60% 이상이 되고요.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애플,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순입니다. 딱 봐도 우량한 대형 기술주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금 유입이 가장 많았던 9번째 종목은요, RSP ETF입니다. 해당 종목의 운용사는 인베스코이고요. 2003년 4월 24일 상장되었습니다. 순 자산 규모는 현재 107조 정도가 되고 총 보수는 0.2%입니다. 1년 수익률은 18.69%이네요. 해당 종목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기는 하나 시가총액이 큰 기업에 높은 비중을 가지는 다른 지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파이나 부 같은 종목과 다르게 S&P 500 지수에 있는 모든 기업에 각각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의 비중이 커지고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동일 가중 방식의 ETF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의 모든 종목을 0.25%의 비중을 맞추기 위하여 주가가 크게 오른 종목들은 일부 매도하고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은 일부 매수하여 안정적인 종목 구성을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섹터 비중을 보시면요. 앞에서 본 상품보다 조금 골고루 섹터들이 포진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IT, 산업재, 금융재, 헬스케어 순으로 섹터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탑10 종목을 보시면 일단 탑10 종목의 비중이 2.52%밖에 안 되죠. 수백 개가 되는 종목을 모두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이 탑10 비중의 종목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금 유입이 가장 많았던 탑8 종목은요. BND ETF입니다. 뱅가드에서 출시한 상품이고요. 2007년 4월 3일 출시하였습니다. 풀네임에서 볼 수 있듯이 채권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순 자산 규모는 176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 BND ETF는 가장 큰 규모의 미국 채권 ETF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부 채권, 기업 채권, 지방 채권 등 다양한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각화된 채권 ETF로 높은 안정성이 특징입니다. 또 다른 채권 ETF인 AGG ETF와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이 종목보다 국채 비중이 더 높아서 약간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큰 유의미한 차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종목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여러 가지 채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금 유입이 가장 많았던 탑7 종목은 SPLG ETF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죠.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고요. 상장일은 2005년 11월 8일입니다. 순 자산 규모는 68조 원 정도가 되고 총 보수가 0.02%로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의 수익률은 26.95%이고요. 꾸준하게 1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ETF는 미국 대표 지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총 4가지의 ETF 중에서 가장 저렴한 수수료로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종목입니다. 또한 한 주당 가격이 가장 낮기 때문에 소액으로 적립식 투자하고 싶은 분들께도 적합합니다. SPLG의 섹터 비중은 다른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동일하고요. IT, 금융, 경기소비재, 헬스케어 순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구성 종목의 탑10 비중은 36.38%로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탑6 종목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AGG ETF입니다. 아이쉐어즈에서 2003년 출시한 채권 ETF이고요. 순 자산 규모는 174조 원 정도입니다. 해당 ETF는 미국 전체 채권 시장을 추종하는 ETF이고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를 노린,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분들이 많이 진입을 하셨고 또 4% 정도 수준의 고배당에 월배당까지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해당 상품 역시 채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금 유입이 가장 많았던 탑5 종목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QQQ입니다. 인베스코에서 1999년도에 출시한 상품이고요. 순 자산 규모는 463조 원입니다. 최근 1년 수익률은 25%로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기술주에 투자하는 대표 ETF이고요.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들 중에서 금융주를 제외한 상위 100개 종목을 1배로 추종하는 미국의 ETF입니다. 2배짜리는 QLD가 있고요. 3배짜리는 TQQQ가 있죠.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QQQ의 구성 종목을 보시면 기술주 대표 ETF답게 IT의 비중이 절반이 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구성 종목 탑10 비중도 50%가 넘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브로드컴,
테슬라 등 총 10개 종목에 50% 넘게 투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유입이 가장 많았던 미국 ETF 탑4 종목은요, VTI ETF입니다. 역시나 뱅가드에서 출시한 상품이고요. 2001년 5월 24일 상장하였습니다. 순자산 규모는 679조 원으로 굉장히 큰 상품이죠. 총 보수는 0.03%이고 수익률 또한 굉장히 괜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VTI ETF는요,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포괄적으로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대형주, 중소형주, 초소형주를 포함한 3,600개 이상의 주식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미국 경제 전반에 투자되는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주식 전체 종목에 다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VTI 종목 고르시면 되겠죠. VTI의 섹터 비중을 보시면 IT, 금융, 경기 소비재, 헬스케어, 통신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섹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탑10의 비중을 보시면 32.38%이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기술주들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자금 유입이 가장 많았던 미국 ETF 탑3 종목은요, 바로 IBIT ETF입니다. 이 종목도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아이쉐어즈에서 출시한 비트코인 관련 ETF이고요. 상장일은 2024년 1월 5일로 상장된 지 이제 막 1년이 넘은 신상 ETF입니다. 그런데 순자산 규모가 벌써 83조를 돌파하였고요. 지난 1년간의 수익률은 무려 164%입니다. 2배가 훨씬 넘게 올랐다는 거죠. 해당 ETF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이고요. 역대 가장 빠르게 성장한 ETF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ETF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모두 주식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현물 ETF이고요. 두 번째는 선물 ETF입니다. 현물 ETF는 BTC 현물 시장 가격을 추종하고요. 운용사에서는 실제 BTC를 보유하게 됩니다. 반면 선물 ETF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 거래가 대상이고요. 운용사는 이 BTC 자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자금이 많이 몰렸던 해당 ETF는 비트코인 현물 ETF이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금융당국에서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기초자산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를 상장하는 것은 국내에서 불가능하고요. 이러한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은 기업의 자금 조달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 가상자산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으로 돈이 빠져나가면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이 그만큼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참 답답한 부분이죠. 이래서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운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업비트를 통해서 비트코인 직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 투자 포트폴리오도 전자책을 통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돌아와서 IBIT ETF의 구성 종목은 100% 비트코인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물 ETF 중에서 가장 거래가 많고 대장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유입이 가장 많았던 미국 ETF 탑2 종목은요, IVV ETF입니다. 아이쉐어즈에서 2000년도 출시한 상품이고요. 순자산 규모는 863조 원입니다. 총 보수는 0.03%이고요. 배당 수익률 역시 1% 조금 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 지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고요. 동일 기초 지수를 따르는 스파이 대비해서 낮은 운용 수수료와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명성으로 신뢰도가 높은 ETF입니다. 구성 종목은
다른 S&P 500 지수 추종하는 종목과 동일하고요. 역시나 우리가 잘 아는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금 유입이 가장 많았던 미국 상장 ETF 넘버 1 종목은요. 바로 VOO ETF입니다. 요건 제가 얼마 전에도 또 말씀을 드렸었죠. 뱅가드에서 2010년 출시한 ETF이고요. 순 자산 규모는 888조 원입니다. 총 보수 역시 앞에 IVV와 동일한 0.03%이고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 역시 비슷합니다. 수익률도 좋지만 배당 성장률 역시 나쁘지 않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정말 모르시는 분들 없을 만큼 너무나도 유명한 종목이고요. 미국 대표 지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중 하나이죠. 스파이 대비해서 낮은 운용 수수료를 가졌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스파이에서 빠져나와 VOO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VOO ETF에는 계속해서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고요.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현재 시가총액 1위 스파이 ETF는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차피 투자를 할 거면 운용보수가 저렴한 VOO나 SPLG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하겠죠. 구성 종목과 섹터 역시 앞에서 살펴본 IVV 종목과 동일합니다. 큰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금 유입이 가장 많았던 미국 ETF 10개 종목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최근 1년 동안의 수익률 차트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상품은 압도적이죠. 세 번째에 위치한 IBIT,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이고요. 최근 1년 동안 무려 138%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VUG ETF이고요. 무려 30% 상승하였습니다. 원래 5번째 위치한 QQQ도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딥시크 이슈로 반도체, IT 섹터의 기술주들이 폭락하면서 수익률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거의 수익률이 비슷한 모습이네요. 그래도 은행 예적금 2~3% 이율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이죠. 우리는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고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우량 ETF에 투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번외로 자금 유출, 그러니까 돈이 많이 빠져나간 미국 ETF 탑10 종목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건 간략하게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자금 유출이 많았던 상품은 GBTC ETF이고요.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비트코인 ETF입니다. 기존의 기관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던 신탁 상품을 판매해온 상품이고요. 2024년 1월 초 현물 ETF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총 보수가 1.5%로 너무나도 높아서 최근 비트코인 ETF 순자산 1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IBIT로 자금이 많이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두 번째 종목은 USMV라는 ETF이고요. 미국 시장에서 가장 낮은 변동성을 갖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종목입니다. 미국 대형주를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한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TQQQ이고요. 이건 나스닥 3배 레버리지 상품이죠. 아무래도 작년에 미국 대표 지수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으로 자금 유출이 가장 많았던 것이 아닌가 예상됩니다. 네 번째는 TIP라는 ETF이고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물가 연동 채권 ETF입니다. 다섯 번째는 HYG라는 ETF로 미국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 하이힐드 채권이란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이야기하는데요. 위험도가 높은 대신에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해당 상품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때 매수 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해당 상품의 자금 유출이 많았습니다. 자금 유출 가장 많았던 여섯 번째 종목은요. TFLO ETF입니다. 미국 재무부 변동금리 채권의 시장가치 가중지수를 추적하는 ETF이고요.
요건 저도 처음 들어보네요. 일곱 번째는 ETHE ETF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이고요. 앞에서 살펴본 GTBC와 마찬가지로 총 보수가 2.5%로 굉장히 높은 상품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기초지수를 갚는다면 굳이 높은 총보수를 지불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낮은 총보수는 장기 투자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덟 번째는 XLE ETF이고요. S&P 500 지수에 포함된 미국 에너지 기업의 시가총액 가중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SHY ETF이고 미국 국채 중에서 비교적 만기가 짧은 1년에서 3년까지 단기채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만기가 짧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고요. 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종목은요. ARKK ETF인데요. 해당 종목은 미국 혁신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형 ETF입니다. 그 유명한 돈나무 언니가 운용하는 운용사의 상품이고요. 변동성은 크지만 미래 산업을 주도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높이면서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인데 자금 유출이 가장 많았던 10번째 종목에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년간 자금 유입과 자금 유출이 가장 많았던 미국 상장 ETF 탑10 종목을 각각 살펴봤는데요. 자금 유입이 많았던 ETF들은 주로 저비용, 장기 안정성을 강조한 상품들이 많았고요. 자금 유출이 많았던 ETF들은 단기 매매 중심, 고비용 상품, 특정 테마에 집중된 상품들이 두드러졌습니다. 단순히 자금 유입액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ETF는 아니지만 이 자금 흐름을 분석해서 시장의 움직임과 투자자의 심리를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의 투자 목표와 맞는 상품인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상품인지 등등을 고려해서 새해 맞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독재 누부공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독재 전자책도 있으니 고정 댓글 참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평생 돈 걱정 없는 노후 자금 마련하고 싶으시죠? 한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누부공 강의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투자에 필요한 핵심 정보와 실전 꿀팁까지 가득 담은 독재의 알찬 강의와 함께 평생 세금 걱정 없이 월 현금흐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수강생분들이 남겨주신 후기도 정말 많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조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